여기가 제일 빠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A 값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 이런 거 체크해 두면 좋겠죠? 이차함수라고 합니다. gx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차함수로,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위에 정의한 이차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가족권 볼게요.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식 다시 보죠.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0에서 끊어놨으니까 당연히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야겠다, 그지? 그 다음에 각각을 봐서는 위에 3차 함수, 아래 2차 함수는 각각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그럼 우리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가 보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 볼게요. 위에 정의한 gx의 도함수 g'x고, 거기 옆에 곱해놓은 녀석은 g'x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곱해놓은 게 0을 만족하는 실근, 즉 곱했다라는 거니까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고 보고, 는 0을 만족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g'x가 0이 되거나 뒤에 있는 g'x-4가 0이 되거나 하는 x들은 개수가 4개더라. 그러면 g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고 이제 결정하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g-2와 g2를 구해라. 뭐 gx 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갈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명제였죠, 그죠? 그러니까 x는 0에서 연속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g'0이 존재해야 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접근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0에서의 연속을 보겠습니다. 누구? gx. 그럼 요거는 쌤이 간단하게 g0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나요? 0이라는 게, 연속은 결국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하고, 위에 정의대로라면 0 이하, 즉 함수값과 0의 좌극하는 위함수, 그 다음에 우극하는 fx 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위쪽에다가 0을 쭈르륵 넣으면 여기는 단순하게 7 이렇게 될 거고, 아래쪽은 fx가 2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라서 0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지만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0이나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얘네들이 같아요가 되겠죠. 그래서 f0은 7이구나, 요거 하나 얻어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 미분 계수 g'0이 존재해야 해요 로부터, 그러면 g'x도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자. g'0이 존재한다,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요것도 간략하게 g'x를 구해 가지고 0 집어넣는 걸로 갈게요. 그럼 위에 거는 미분 먼저 합시다.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거는 뭔지 모르니까 f'x라고 퉁 이렇게 쳐놓을게요. 자, 그래서 g'0이 존재해야 되니까 0 집어넣어서 같다라고 해야겠죠. 엄밀히는 위에 거는 좌미분계수, 아래 거는 우미분계수입니다. 0 집어넣으면 15, 그 다음에 밑에 거는 f'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0이 15다라는 정보까지 얻어냈어요.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네, 그치? g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로부터 f0은 7이다, 그 다음에 f'0은 15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f0은 7이다라는 거는 뭘 알려준 거예요? 상수항 알려주는 거지, fx의 상수항. 그 다음에 f'0이 15다는 뭘 알려주는 거야? 미분한 것의 상수항이지. 그러니까 1차의 개수가 15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네요. 와, 그러면 fx가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이면서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fx는, 자, a, b를 못 쓰죠. a를 쓰고 있으니까 p 정도로 쓸게요. p는 음수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 꺼내 놓고, 그 다음엔 1차항의 개수는 g'0으로부터 f'0이 15니까 15가 1차의 개수가 될 거고, 상수항은 7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는 음수여야 해요. 이렇게. 와, 그러면 이제 p를 찾는 과정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단서가 g'x 곱하기 g'x-4가 0이다.
아까 평행이동 얘기 잠깐 했었는데 G'이 필요하니까 우리 여기다가 G' 정의를 해봅시다. 미분 각각 하면 되죠. 자, 위에 거는 위에 식 아까 미분했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쓰면 되겠네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 밑에 거는 f였죠. 자, 여기 범위가 위에 거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가 0보다 큰 범위, f'x. 위에 구체적인 식이 있었으니까 요거 미분합시다. 2px 더하기 1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밑에 거는 p가 음수니까 얘는 일단은 최고 차이 계속 음수인 1차 함수.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그려질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가보자. 위에서 먼저 G'X가 0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X축 방향으로 4칸 이동해서 근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럼 먼저 G'X에 좀 해석하기 쉬운 게 아래쪽 1차 함수인데, 얘는 는 0 만족하는 해를 찾아보면 하나죠. X는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2p분의 15 이렇게 근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쵸? 한 개가 존재해요. 그런데 요거는 명확한데 위에 있는 2차 함수가 는 0이 되는 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게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교점이 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2번은 중근을 갖는다. 3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위에서 G'X 곱하기 G'X 빼기 4가 0이 되는 게 4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봐보자. 양수 쪽에서 이미 하나, 여기 지금 P가 음수니까 이건 양수지, 그치? 그래서 양수 쪽에서 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수 쪽에서 근이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음수 쪽에서 근이 없다면. 그럼 상황을 잠깐만 보면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번 내용이 x축이 이렇게 있고 0이 이렇게 있을 때, 그쵸? 근이 없으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뭐 넘어가서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은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근이 이렇게 하나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요게 gx거든. 그렇다면 요 녀석을 오른쪽으로 4칸 이동한 게 이게 gx가 아니라 이게 g'x야. g'x를 오른쪽으로 4칸 이동한 게 g'x 빼기 4란 말이죠. 오른쪽으로 4칸을 이동하면 결론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근이 하나 더 생성이 돼. 그럼 전체 는 0을 만족하는 근은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4개가 아니니까 요거는 불가하겠다. 두 번째, 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또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중근을 가지면 접하겠지 뭐 이렇게. 그리고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길 거야. 그래서 중근 하나와 아까 양의 근 하나 이렇게 있을 텐데, 요게 G'X거든요. 그러면 얘도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 최대한 많게 하면 안 겹치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맞니? 그럼 4개가 될 것 같잖아, 그치?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맨 첫째 줄에 있던 A는 3루트가 아니야,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지금 중근을 갖는 상황이니까 위로 돌아가서 2차 함수 는 0을 만족하는 판별식이 0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요거 다 한번 쓸게요. 2ax 더하기 15는 0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판별식이 0이다가 되어야 중근을 갖는 거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는 거야. a가 섞여 있으니까. 따라서 절반의 제곱 빼기 ac 45죠. 요게 0을 만족하는 a를 찾아본다. 그러면 a 제곱은 45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3 루트 5는 아니라 그랬거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루트 5면 되겠군. 근데 문제는 얘는 우리가 그냥 중근이다만 판단한 거잖아. 그 중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음수 구간에 있어야 돼. 요렇게 있어야 돼. 그것까지 점검해보자고. 그럼 거꾸로 a가 마이너스 3 루트 5니까 위에 2차 방정식에 넣어볼게요. 3x 제곱 빼기 6 루트 5x 더하기 15가 0이 되는 걸 찾는다. 3의 배수들이니까 다 나눌게요. x제곱 빼기 2배 루트 5x 더하기 5는 0. 5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 맞죠? 그죠? 중근이니까 x 빼기 루트 5의 제곱은 0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근을 찾아보니까 루트 5인데 문제가 생기죠.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 루트 5에서 접하는 거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두 번째 케이스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케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걸 타고 정답을 찾아가면 되는데, 한 번 더 적을게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는 0을 만족하는 게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아까 그렸던 그림을 조금 더 그려봅시다. 디테일하게. 여기가 0이라고 할 때 왼쪽에서 두 근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아까 G'0, G'X에서 0을 넣으면 15로 동일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0로 보면 15인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기 0의 값이 15고 직선은 그 15에서 오른쪽 아래 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괜찮죠? 이게 전체 G'X야. 그렇다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가 아까 찾아놨던 마이너스 2p분의 15인데 계속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걸 감마 정도로 퉁 쳐놓을게요. 얘는 누구 해석한 거야? G'X 해석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공간 옆에다가 이렇게 놓읍시다.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4칸을 이동해 놓은 게 G'의 x 빼기 4 집어넣은 겁니다. 맞죠? 그럼 0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니까 개형만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데, 알파도 오른쪽으로 4칸 옮기면 알파 더하기 4가 될 거고, 얘도 베타 더하기 4가 될 거고, 여기는 감마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누구 해석한 거야? G'X 빼기 4 해석을 한 겁니다. 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녀석 곱한 게 0이 되는 거, 즉 X축과 만나는 근이 몇 개? 4개가 돼야 돼요. 그럼 봐봐, 이게 다 다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요. 너무 많잖아. 이 말은 뭐야? 4칸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겹치게 만드는 거죠. 4개가 되도록. 4개가 되도록. 그래서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를 한 번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G'X를 그려놓고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4칸을 움직이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의 위치를 베타랑 겹치게 만들어 볼게요. 괜찮아요? 알파의 위치를 베타에 겹치게, 즉 4칸을 옮겼는데 이렇게 옮겨지도록.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건 그리지 말아봐. 만약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어.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만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2개 겹치게 만들어요. 요렇게 되어야겠죠. 이런 경우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요 녀석을 대상으로 보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4의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는 베타 더하기 4의 위치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감마 더하기 4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교점은 는 0은 하나, 둘, 셋, 4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겹쳐야 돼? 베타랑 알파 더하기 4가 겹치고 감마랑 베타 더하기 4가 겹쳐야 됩니다. 그거 옆에 적어 놓을게요. 베타랑 알파 더하기 4가 같아야 되고, 감마는 아까 위에 적어 놓았던 마이너스 2p분의 15예요. 그게 베타 더하기 4랑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돌아가서 얘네들의 계산을 할 건데,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우리 1학년 때부터 해오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적어 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a,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15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럼 이것들로 이제 도출을 쭉 해놓으면 되는데 관계 하나가 이쁜 게 보이네요. 요 둘, 그치?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지금 알파 베타 위치를 음수의 근 2개를 이렇게 했으니까 베타가 더 큰 걸로 가정할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베타 자리에 알파 플러스 4를 밀어 넣으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그냥 만들 수 있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알파 플러스 4 밀어 넣어서 전개 제곱 더하기 4 알파 5 넘어와서 빼기 5는 0. 알파 얼마입니까? 민준아 어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인데 1은 되어야 한대요. 이거 음액은 찾고 있었으니까 1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알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그쵸? 왜 이렇게 커졌지? 마이너스 5.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알파는 마이너스 5, 베타는 마이너스 1. 둘 다 음수근 맞네요. 그죠? 그러면 감마까지도 찾을 수 있겠네. 감마는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감마는 3. 감마를 찾으면 또 뭘 찾을 수 있지? p까지 찾을 수 있겠네요. 쭉 올라가서 마이너스 2p분의 15가 감마였고 이게 3이야. 그러면 2p는 마이너스 5야. p는 마이너스 2분의 5야. 이렇게 됐죠. 와, 그럼 p가 누구였는데? 쭉 올라가야죠. 우리 최고차항의 계수 음수라고 해서 p, fx의 제곱의 계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되나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a까지 찾아야 되나요? 문제 잠깐 보자. g 마이너스 2니까 a 찾아야 되네요. a는 어디로 가서 찾으면 되나요? 아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돌아와서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3. 알파가 어디 갔니? 마이너스 5랑 베타 더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분의 2a. 그러면 마마 곱하고 2 나누고 3 곱하면 a는 9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괜찮죠? 그래서 a 구했고요. p 값 구했어요. 그래서 fx의 제곱의 계수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g-2 찾을 수 있겠고 g2도 찾을 수 있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지요. 자, 한 장 넘기면 108번으로 가볼게요. 자, fx는 2차 함수고 gx 또 끊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곳은 0에서 끊겼다. 그 다음에 f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요거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다. 가조건 볼게요. gx 위에서 정의한 함수는 x는 b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미분이 안 된대요.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후보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봤듯이 gx가
0에서 불연속이 돼버리면 미분이 불가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후보로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후보는 x는 0에서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b에서 미분이 불가하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b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된다면 두 번째 후보는 뭘까요? 두 번째 후보라는 거는 특정한 하나에서 불연속인데 그러면 0에서는 연속을 만족한다면 이라는 거죠. 0에서 연속이 만족돼서 미분이 가능하다까지 된다면 그 외에는 뭘까? 미분이 불가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지. 지금 여기는 밑에 거부터 볼게요. 요 놈은 x가 2차니까 제곱하면 4차 더하기 3차 해봐야 4차. 이거 4차 함수 다항함수라서 이거 자체는 모든 실수에서 이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겠니? 여기가 문제겠죠. 아, 그래서 위쪽에 0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후보는 x는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b가 0보다 작은 데서 미분 불가할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나 조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정의한 gx가 는 0이 되는 건 음의 실근이래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곳이 음수 쪽에 있어야 돼.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제 gx를 다 찾는 건데 첫 번째 조건으로 와볼게요. b가 0이다. 즉 0에서 미분 불가하다. 의미는 0에서 미분 불가 이렇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트로 뭐겠니? 조금 전에 두 번째 후보로 봤던 x는 0보다 작은 데서는 모조리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맞죠? 한 군데서만 미분 불가인데 그거를 우리는 0에서 지금 가능하다, 0에서 미분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 x는 0보다 작은 데서 미분이 가능하다인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거든. 절대값 때문에 우리 절대값 함수 많이 해석해 왔는데 만약에 f의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영역이 생겨버리면 이거 절대값이면 뿅 이렇게 되면서 미분 불가한 점이 생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로 돌아가서 이 말은 x가 0보다 작은 데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fx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야 돼. 그래서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괜찮죠?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그때 gx는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 이상이어야 하니까 fx 그대로 나올 거고 문제에서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fx는 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으니까 거기서 x제곱을 빼면 1차 식이 되겠네요. gx는 ax 더하기 b. a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떤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정하기를 b는 0으로 가정하고 왔죠. 그죠? 0에서 미분 불가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b는 0 이렇게 날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하기로 쭉 왔더니 gx는 ax야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 조건을 이제 반영해 볼게요. 방정식 gx는 0은 음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g에다가 어떤 k라는 x값을 넣었더니 ak가 될 건데 이게 0이 된다고 하고 그럼 근이 되는 거죠. 는 0을 만족하는 근 k가 음수야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k는 음수니까 a는 뭐가 되어야 해요? 곱해서 0이니까 0이 되어야겠죠. 오, 그러면 여기는 a가 0이라는 결과까지 나 조건 반영하면 되겠구나. 자, 요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럼 결론은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fx는 x제곱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gx를 정의해 볼게요. 구체적인 식으로 위쪽은 아까 0보다 작은 구간에서 gx를 정의해 보면
지금 여기에요. gx를 정의해보면 ax까지 나왔는데 a가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여기는 0. 그 다음에 fx는 돌아가보면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맨 앞에 있는 x제곱만 남아요. 그러면 gx 아래쪽에 정의할 때 그거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거를 쓴 이유는 우리가 지금 케이스가 0에서 미분이 불가하다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해보고 싶은 거야. 0에서 미분이 진짜 불가능한지. 그래서 우리 늘 하듯이 미분해서 0 넣기로 합시다. 위에 거 미분하면 0이고 밑에 거 미분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인데 이건 뭐 안 해봐도 알겠죠? g'0은 위쪽은 0의 좌미분계수 0, 오른쪽은 우미분계수 0. 어때요? 같아버리네. 이렇게 되면 gx는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가정과 모순점이 생기죠. 우리가 b가 미분이 불가한 x값을 0으로 들고 와서 시작한 건데 0에서 미분이 가능해버리니까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러면 b는 0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자. 미분이 불가한 곳이 f 절대값을 씌워놓은 0보다 작은 쪽이었구나. 그래서 b 미분 불가한 곳이 음수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챙겨놓을 거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1번에서 봤던 x는 0에서는 gx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한 군데서만 미분 불가였으니까. 그래서 gx는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야겠어요.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보장이 되어야 하죠. 그럼 연속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0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g0은 x에다 0 넣는 거니까 위쪽은 f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절대값 f0 더하기 빼기 x제곱인데 어차피 x에 0 넣을 거니까 끝. 이렇게 될 거고. 괜찮죠? 그러면 이 녀석은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는데 거기에 x에 0 넣으면 빵빵 b만 남아요. 그래서 절대값 b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b는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b로 절대값 기호까지 없애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0을 넣는다는 것은 한번 보고 올까요? fx제곱 더하기 x세제곱이니까 f0의 제곱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대로 f0은 b니까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g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 하니까 연속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g0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 말은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따라서 b제곱과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b 이항하고 b로 묶어내면 b 곱하기 b 플러스 1인데 b는 음수여야 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야. 오, 맞네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이게 존재해야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로 가야겠죠. 왜? 우리는 미분 불가한 쪽이 음수 쪽에 분명히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왔으니까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g'0이 존재해야 해요. 그래서 요 해석을 해볼게.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를 구함에 있어서 gx는 사실 요 놈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냥 미분할 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가 절대값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0의 왼쪽에서 오는 요 상황에서는 알맹이 fx가 어떤 값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절대값을 그냥 버릴지 마이너스를 곱해서 버릴지 요거를 결정해 봅시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일단은 좌극한이 문제 있는 거, 좌미분 계수를 찾기 위해서 0의 좌극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위에 있는 절대값 fx, 알맹이 들어있는 fx예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x를 0의 좌극한으로 보내면 요거는 0으로 갈 거고 요거도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b로 가깝게 가겠죠. 그쵸?
근데 b가 아까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조금 더 엄밀하게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1로 가깝게 가겠죠. 결국은 뭐야? 절대값 안에 들어갈 fx를 0으로 자꾸 가깝게 가면은 얘는 음수가 되는 거네요. 그죠? 음수로 가깝게 가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gx를 미분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식을 쓰고 싶은데 0에서 미분을 하고 싶어요. 0의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해결할 때 0 근처에서, 즉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거니까 0의 좌극한을 구해보니 위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음수로 절대값 안에 들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구조면 되겠구나. x, b 대신에 마이너스 이제 쓸게요. 그리고 뒤에 빼기 x제곱이 있었어.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요. 이거 그대로 가면 되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아래쪽은 fx 위에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fx였고 그거 제곱에다가 x 세제곱 더한 것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0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보기 위해서 미분해서 0 넣기로 합니다. g'x는요.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빼기 a가 될 거고 밑에 거 미분은 요거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는데 우리 합성함수 미분 할 수 있잖아. 그치? 앞에 거 미분 그대로 해봅시다. 2 내려오고 그대로 써주고 차수 하나 줄여주고 속미분 해주고 2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는 3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0에서의 미분 계수를 있다라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 0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엄밀히는 위쪽은 0의 좌미분 계수, 아래쪽은 0의 우미분 계수. 위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밑에 집어넣으면 맨 뒤에 3x 제곱은 버리면 되고요. 빵빵빵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 2 곱하기 a, 마 2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아야 해요. 그러므로 a는 0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가 결정이 됐죠. x제곱 플러스 ax였는데 날리고 b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요게 fx가 되겠다. 다 왔네요. 그죠? 괜찮지? 그래서 gx만 마무리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절대값 x제곱 빼기 1 빼기 x제곱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x제곱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세제곱 이렇게 gx가 구성되더라. 그래서 g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 때는 위에 식에 넣고요. 그 다음에 g에 3을 넣을 때는 아래 식에 넣어서 계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으로 가볼게요. 제곱창의 개수가 1이고 극한 값이 있는데 보니까 극한 값이 1이고 0분의 0꼴이 된다 뭐 이런 구조네요. 그죠? f는 4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극한 값은 곧 함수 값이랑 같다.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먼저 1의 극한 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따라서 f0은 0이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암산 좀 할게요. x분의 fx, f0은 0이니까 분자를 fx 빼기 f0이라고 한다 그러면 좌변은 미분계수 f'0이 될 거고 그게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아까 해석했듯이 f0은 0이다라는 거는 fx가 x를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f'0이 1이라는 거는 1창의 개수가 1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fx 한번 써볼까요? fx는 인수 x를 가지고 그 다음에 1창의 개수가 1이다 까지니까 4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더하기 1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위에 거 두 개 반영하면 fx는 이렇게 생겼겠구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여기는 밑줄 쳐놓을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 함수라고 합니다.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아래쪽 성립한대요. 구조적으로 보니까 gx 빼기 x라는 덩어리와 gx 빼기 fx라는 덩어리를 곱했더니 0이더라 라는 거는 두 가지 버전이죠. gx 빼기 x가 0이니까 gx가 x거나 또는 gx가 fx랑 같거나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더래. 그리고 얘네들은 연속이더래. 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로 그려지거나 fx로 그려지거나 요거 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이. 그래프를 그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연속이어야 되니까 연결은 되어 있어야 돼. 이 정도입니다. 그거를 만족시킨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할 건 있고 그 아래쪽에 조건 봅시다. 가조건부터. 정확히 얘는 G'E에 대한 정인데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즉 G'E가 없으니까 얘는 뭐야? X는 2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 값이 없으니까, 미분 계수가 없으니까 미분 불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 읽어볼게요. x가 a 이상인 쭉 오른쪽만 쭉 볼 건데 그러한 그 범위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기함수란 얘기죠. 얘가 gx가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gx는 선택권이 y는 x 아니면 fx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시 볼게요. gx의 선택권이 y는 x 또는 y는 fx인데 fx가 x 4제곱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위에 거 y는 x는 1차만 있는 원점 대칭 함수 맞죠? 그러면 기함수 맞죠? 그런데 밑에 거는 어때? x 4제곱이라는 짝수 차수가 등장하는 순간 얘는 탈락이죠. 왜? 우리 다항함수에서 기함수가 되려면 뭐야? 홀수 차수 다항함수, 홀수 차수만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gx가 어떤 x는 a 이상 범위에서 기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그때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y는 x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괜찮죠? y는 x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얘는 그 범위 내에서는 y는 x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a, 아까 범위 a는 최소값이 4래. 그러면 a를 4로 잡으면 4 이상인 부분은 기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4 이상만 그러겠니? 그렇지. 왜?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4 아래쪽도 원점 대칭으로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y는 x를 선택해야 되는 구간이 4 이상에서만 구간이 아니라 마이너스 4 이하 구간에서도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y는 x를 선택을 해야 돼. 필수 조건.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이제 다시 위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 찾아놨던 f0은 0이고 f'0은 1이다를 우리가 기하적으로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f0은 0이다 라는 거는 0,0이 f 위의 점, f가 0,0 지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0이 1이다 라는 거는 기하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면 돼? 0,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0,0에서 접선이 뭐야? 기울기 1짜리. 기울기가 1이면서 0,0 지나는 거. 이게 y는 x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x 위의 점 원점 0,0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이게 y는 x다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fx와 y는 x는 0,0에서 접해야 돼. 요거 하나. 그 다음 하나 위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가에서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해야 되거든. 미분이 불가한 건데 위에서 gx는 연소함수였어요. 다 붙어 있어. 그러면 불가할 때는, 미분이 불가할 때는 어떤 모양을 떼야 돼? 뾰족한 모양을 떼야 되죠. 괜찮지? 요거까지 감안해서 도대체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2에서 뾰족점이 나오면서 0,0에서 접선이 y는 x고 이렇게 되는 건지를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돌아가 볼게요.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다른 거는 그릴 수가 없어. gx를 그릴 때 y는 x를 따라가거나 4차 함수 fx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4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여기다가 y는 x를 그릴 건데 필수적인 거는 0,0에서 접선으로 그려야 돼요. 0,0이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여기가 0,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접선을 쭉 그으면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건데 gx를 그릴 때 f를 선택하거나 y는 x를 선택해서 그릴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하고 y는 x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y는 x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요렇게 선택하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선택했다가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조건이 더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반영해 볼게요. 자, 2에서 뭐래? 2에서 미분 불가해야 하죠. 그럼 2의 위치를 적당히 잡아보는 겁니다. 여기를 2의 위치라고 한다 그러면 어때야 돼? y는 x를 쭉 타고 가면 안 되죠. 어때야 돼? fx를 쭉 타고 가면 안 되죠. 여기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의미 무슨 뜻인지 알겠어? 왜냐면 뾰족해야 미분이 불가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타고 가다가 요렇게 바꾸던지 요렇게 타고 가다가 요렇게 바꾸던지, 그러니까 함수가 달라져야 뾰족점이 생기면서 여기서 미분이 불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 더, 2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잖아. 맞지? 이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다가 뾰족점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를 타고 가야 되는데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아까 지금 나의 조건이죠. A가 4가 아니, 이거 선생님 잘못 적었네. X의 범위입니다. 최소값이 A였으니까 X의 범위가 4 이상 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 이하일 때 Y는 X 기함수를 타고 가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4를 찍었을 때 그 오른쪽은 Y는 X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 값을 찾아보니 가장 작은 게 4더라면 4를 요쯤 위치를 하면 되죠. 괜찮아요? 요쯤 위치하면 대략 조건에 맞게 봐봐. 요놈아는 4 이상에 대해서는 기함수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갈아타기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가볼까요? 뭐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타고 가면 어때? 마이너스 4 이하에서도 y는 x를 선택했으니까 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수적으로 체크할 거는 0,0에서 접한다. 그 다음에 4차 함수랑 y는 x 1차 함수를 바꿔야 하는 위치가 x는 2다. 여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개형들을 그려보자. 결과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방금 그렸던 거랑 비슷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적당히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얘가 F, 그 다음에 0에서 접하고 기울기 1짜리 되겠죠? 그러면 0에서 접하니까 여기를 0이라고 하고요. 그래프를 갈아타는 곳을 2라고 하고요. y는 x를 선택해야 되는 최소값을 여기가 4라고 하면, 여기는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요 정도가 마이너스 4라서
여기 왼쪽은 최소한 마이너스 4 왼쪽은 기함수를 타야 돼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gx를 이제 표시해 볼게요. 쭉 가다가 미분이 불가한 곳이 2였으니까 얘는 중간에 그 외에는 갈아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서 갈아타고, 괜찮나요? 잠깐만.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를 만족하면서 이제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래서 4 이상에서는 기함수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gx. 두 번째도 볼게요. 요거는 좀 그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려놔 보세요. 이렇게고 어떻게 할 거냐면 0에서 접하는데 조금 전에 봤듯이 일단 그려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접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까는 y는 x를 타고 가는 게 4 오른쪽이라면 이제 얘는 여기는 기함수 선택하는 게 이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기함수 맞다 요거 이제 보장한 거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마이너스 4 이하에서 y는 x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기함수로 선택하도록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갈아타는 곳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4까지만 기함수를 타고 오고, 그 다음은 4차 함수를 타고 2에서는 갈아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미분 불가한 곳이 2의 위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보면 돼요. 4의 오른쪽에서 기함수를 최소값으로 잡느냐, 마이너스 4의 왼쪽에서 기함수의 마이너스 4까지의 최대값을 잡느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보고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얘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fx와 y는 x의 교점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fx 빼기 x, 즉 fx와 x가 만나는 곳은 0에서는 접하고 2, 4에서는 만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2에서 만나고 x-2 인수를 가지고, 4에서 만나고 x 빼기 4의 인수를 가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4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니까 똑같습니다. fx 빼기 x는 인수는 x제곱 먼저 쓰고 x 플러스 4, x-2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 g3분의 g-2를 구하면 되는데, 모든 그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서 나오는 값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일단 앞에 것만 해볼게요. g3분의 g이니까 g2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g2 분자는 마이너스 2, g-2라는 거는 위에 녹색으로 표현해 놓은 게 gx 함수니까요. 마이너스 2 위치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는 여기죠. 그럼 이건 누굴 찾아야 돼? y는 x를 찾아야 돼, 그치?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2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g의 3이었죠. 3은 위에 녹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계속 봐요. 3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굴 타고 가야 돼? f를 타고 가야 돼. f3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쪽에 fx 빼기 x 식을 구해놨으니까 덜 헷갈리게 요거 넘겨서 플러스 x로 해놓고 f3 구하면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g3분의 g-2를 구해서 그 두 값을 합해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겹치는 거 먼저 할게요. 15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준 여기 아직 못 풀어봤지? 3차함수, 1차함수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숫자는 없어요. 그냥 A, B, C, D, E 구간에 표시만 되어 있고 G'B는 F'D는 아니 G'입니다. F'B는 0이라는 얘기는 B에서 접선의 길이가 0, D에서 접선의 길이가 0 뭐 이 정도입니다. 문제로 가서 Y가 F 곱하기 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P와 Q에서 극소래요. 극소를 갖는 곳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PQ가 어느 구간에 들어있나요? 그러면 극소라는 거는 먼저 이렇게 표현할게. F 곱하기 G가 HX 함수라고 하면 PQ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미분에서 P를 넣으면 미분에서 Q를 넣으면 0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는 0이라고 다 극대 극소가 되는 게 아니라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나 극소는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극소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챙겨 봅시다. 넘어가 볼게요. F 곱하기 G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결국은 F'G'의 부호 이거 다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H의 도함수 한번 적어 볼게요. H'X는 곱미분에 따라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간에 맞춰가지고 H'X의 부호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전개해 놓은 그래프가 있는 fx와 gx 그것의 도함수들 부호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쌤이 이것저것 버전을 해봤는데 제일 좀 간결한 게 표를 그려보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구간이 A, B, C, D, E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A보다 작다가 A가 될 때, 크다가 B가 될 때, 크다가 C가 될 때, 크다가 D가 될 때, 크다가 E가 될 때 여기까지만 할게요. 괜찮죠? 그리고 H'X의 부호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구성 요소인 F'X, Gx, Fx, G'X 요거를 순서대로 할게요. 왜? 나중에 곱하기 부호를 더해서 부호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F' 먼저 보고 G 보고 F 보고 G'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H'X 부호 따져보겠습니다. F부터 쭉 쳐다볼게요. 자, F'을 볼 건데 F'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워낙에 편합니다. 뭐냐면 F 요 함수를 보면 되는데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면 도함수가 양수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야? B 직전까지는 계속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F'은 여기도 양수, A도 양수, B 사이도 양수. B가 되면은 아까 F'B가 0이라고 했죠. 0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 쓴 김에 F'D도 0이거든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BD 구간은 fx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D에서 이 구간은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플러스 2까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면 F'의 부호 결정 끝 이렇게 되겠다. 이제 gx를 볼게요. gx는 그냥 함수 값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gx는 너무 좋아. 직선이라서 c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야. 맞지? 그럼 c가 gx의 함수값이 0이니까 gc는 0, 여기 0 쓰고 그 왼쪽은 모조리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은 플러스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F도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F를 보니까 는 0이 되는 데가 A, C, E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0 주고 C에다가 0 주고 E에다가 0 주고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은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음수 그 다음에 A에서 B, C까지
A에서 C 사이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C에서 E까지는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마지막 G'은 너무 쉽습니다. 왜? 1차 함수의 도함수는 상수함수 또는 미분 계수 부호는 기울기랑 같죠, 그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얘는 모두 플러스. 뭐 귀찮지만 다 써봅시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까 H'X가 위에 거 2개 곱하기 아래 거 2개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계산해보죠. 위에 거 2개, 요거 첫 번째부터 음수 더하면 음수 0 더하면 음수 더하기 양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는 0 더하기 양수네요. 그 옆에는 곱하면 양수 더하면 양수. 그 옆에 거는 0 더하기 0은 0. 그 옆에 거는 음수 더하기 음수. 그 옆에 거는 0 더하기 음수. 그 옆에 거는 양수 더하기 음수 몰라. 진짜 몰라. 그 다음에 양수 더하기 0은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H'X의 부호를 구간에 맞춰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는 극소를 찾고 있습니다. 극소가 뭐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란 말이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 어디니? 표현해보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가 여기입니다. 또 어디예요? 여기예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어딘데 A와 B 사이, D와 E 사이 이렇게 되겠죠. 수진아 표 그리라 했던 게 요거 때문이었어. 되겠지? 도함수의 부호 따지기였습니다. 하나 더 있었나? 없었네. 겹치는 거는 이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아직 문제 덜 풀어보신 분들은 계속 이어서 푸시고 다 푸신 분들은 다음 단원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 여기 도형 풀 때는 크게 어려움 없었나요? 이런 것들? 저희도 괜찮았니?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채원이는 다음 단원 넘어가서 풀고요. 민준이는 그 안 풀렸던 거 풀고요. 갈게요. 네.